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0.06% 강보합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0.61% 하락 마감했네요. 간밤에 미 증시가 많이 올랐어서 우리 증시도 출발은 산뜻했는데 장중에 미국과 이란 충돌 이슈가 생기면서 리스크로 작용을 해서 좀 코스피는 장중에는 하락 전환까지 했다가 다행히 전 고점이었던 2165포인트 부근을 지지하고 일단은 꼬리는 달아준 상태고요. 21선 이렇게 좀 올라올 거고 요 구간에서 지지받고 돌려주면 거칠 만한 조정을 거쳤다고 볼 수 있겠지만, 만약 여기를 깬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 갭 생기는 이 부분까지 아마 좀 추가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지지받고 돌아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고요. 코스닥도 전고점을 살짝 넘겼다가 결국은 맞고 떨어지는 음봉 마감을 했죠. 제가 어제 방송에서 이렇게 이제 전고점을 내일이라도 당장 넘을 것처럼 캔들이 그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형성이 되면.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일 동안 조정이 없이 올랐기 때문에 아마 살짝 넘기더라도 조정을 좀 받을 가능성이 크고, 굳이 미리 여기를 돌파할 거다라고 예측해서 포지션을 잡기보다는 확실히 돌파해주고 안착하면 그때 가서 포지션을 정해도 늦지 않으니까 서두르지 마시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었죠. 최근에 정말 12월 달 정도는 좀 시황에 관해서는 제가 꽤나 좀 잘 이렇게 참고하실 수 있도록 틀린 거 없이 좀 잘 맞추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마찬가지로 개인 매매나 리딩반 운영을 할 때 제가 시황을 어느 정도로 잘 좀 예측을 하면서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매매 결과들이 많이 달라져요. 그만큼 시장을 보는 눈이 굉장히 매매할 때 중요하거든요. 근데 많은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런 시장의 중요성을 좀 많이 간과하시고, 이런 종목 또는 더 작은 그 안에서의 차트 이런 것들에만 너무 좀 집중을 하고 계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뉴스 살펴볼게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해서 이란 군부 실세인 솔레이마니가 지금 공습해가지고 사망했다고 합니다. 요 뉴스가 오늘 이제 시장에는 가장 큰 영향이 있었고요. 나머지는 크게 의미 있는 뉴스는 없었던 것 같아요. 미 증시가 중국 부양책에 환호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 어제 뉴스였던 것 같은데 이주열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미 증시가 지금 너무 고점이다, 급락 직전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러면서 약간 우려의 발언을 한 부분도 있었고요. 근데 이런 거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봐요. 왜냐면 전문가를 비롯해서 개인 투자자분들 모든 사람들이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을 한다. 저는 오히려 좀 찝찝할 것 같아요. 오히려 일각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시선도 좀 나오고 그래야 더 저는 뭔가 마음이 좀 편안하다고 해야 될까요? 왜 이 시장이라는 것은 항상 두려움 속에서 상승을 계속 이루어내잖아요. 그러다가 계속해서 올라가면 어떤 이제 대중들이 확신을 가지고 환희에 차 있는 순간에 결국은 항상 고점을 만들고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상승하는 동안에 항상 좀 두려움을 갖는, 혹은 부정적임을 갖는 그런 시각이 존재했을 때 아직 고점이 아니다라고 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삼성이 세계 최초로 3나노, 3나노 미세 공정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5G 관련 뉴스는 며칠째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종목들도 선별적으로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고요. 요건 재미로 좀 나온 말인데 말도 참 잘 만들어내죠. 반도체, 바이오, 5G 해서 반바지가 2020년은 주도 섹터가 될 것이다. 옛날에 차화정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좀 재밌게 말이 좀 나왔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때문에 검찰에서 무더기로 좀 기소를 했죠, 국회의원들을. 그래서 이게 지금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또 변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사도 좀 찾아보시고, 그러면서 혹시나 리스크 있는 후보에 대한 테마주 매매들은 좀 자제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원래는 제가 이렇게 좀 다뤄드렸었는데 뭐 차트 보면서 또 얘기를 하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 앞으로 좀 생략을 할까 싶고요. 오늘 시장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저희 리딩반 매매한 거, 저 개인 매매한 거 넘어가는 순서로 좀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과 이란의 충돌 뉴스가 있었죠. 그렇게 되면서 당연히 유가가 좀 급등을 하게 됐고요. 이대로 만약에 미국이 이란을 완전히 좀 제거하는 모습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제 미국이 세계 최대 산유국이 되는 거기 때문에 세계 최대 산유국인 미국이 유가가 떨어지는 걸 뭐 그리 달가워하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도 유가가 급등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좀 오를 가능성에 대해서 저도 좀 염두를 해두고 있고, 유가 급등 관련해서는 오늘 흥구석유가 대장주로 당연히 유가 관련 테마에서는 항상 얘가 대장이었죠. 그리고 뭐 중앙에너미스나 뭐 다른 종목들이 있긴 하지만 항상 유가 관련해서는 얘만 사실은 뭐 매매해주면 됩니다. 근데 흥구석유라는 종목이 워낙 끼도 좋은데요. 끼가 좋은 반면에 또 움직임에 있어서 이런 모습들 이때 보시면 이 두 번 상한가 치고 개파락 후에 이렇다 할 반등 없이 여기까지 떨어진 모습이 있었고, 이때도 상한가 말아놓고 개파락 후에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뭐 상따에 대한 생각이 있으셨다고 해도 선뜻 접근하기가 쉬운 자리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결과도 내일 봐야 알 수 있겠죠. 저는 상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상한가를 안착을 했던 안철수 테마주인 써니전자가 오늘도 거의 뭐 시장 주도주였죠. 거래대금도 뭐 삼성전자 다음으로 4천억 가까이 실리면서 장대 양봉을 또 하나 뽑아줬고요. 신규 상장주면서 어제 뭐 이제 뉴스로는 테슬라가 중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뭐 진출을 한다, 뭐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 뭐 전기차 관련주인 센트럴 모텍이 어제 제가 관심 종목으로 좀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야, 이 전고점 맞고 떨어질 줄 알았더니,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이건 뭐 상한가까지 가는, 역시, 이런 끼가 있는 종목들은 쉽게 죽지 않는다. 상한가 안착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저희 이제 리딩반 매매했던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설명을 좀 드렸었고요. 이제 SK 바이오팜 그러니까 SK 바이오팜이랑 SK 바이오랜드랑 실질적으로는 관계가 없으나 이때 당시에 이미 시장에서는 SK 바이오팜이 호재가 나왔을 때 바이오랜드를 뭐 관련주로서 급등을 시킨 전력이 있으니까 이번에 SK 바이오팜이 이제 상장 승인이 나면서 움직여주지 않을까 했는데, 어제 사실은 오전에는 특별한 움직임이 없다가 조금 지나서 양봉을 만들어내는 모습이었고, 어제 저희 리딩반도 매수가가 21,400원 이 가격대였거든요. 급등할 때 고점에서 절반을 팔고 좀 지켜봤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고점을 맞고 떨어졌죠, 오전에. 뚫어졌으면 이제 이런 구간에서 매도를 하려고 보고 있었는데, 맞고 떨어지는 모습 보면서 얘는 이대로 맞고 떨어진다거나 혹은 하루 이틀 정도 더 기간을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기회비용이 너무 아깝잖아요. 다시 접근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나머지까지 매도를 좀 하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고, 얘는 이제 전 매물대였던 22,000원 구간에서 지지를 좀 받고
돌아 나가줘야 좀 좋은 모습이라고 보여지는데 오늘 종가가 저가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한 번 더 한 요 정도까지 밀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2만 뭐 1,500원 이나 한 요 정도가 일단은 혹시라도 이렇게 이음봉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지지받고 돌리면 한번 매수 접근 가능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일단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BH 같은 경우도 저희가 매수가가 21,500원이었던가 저희가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요 부근에서 저희가 1차 매수 여기서 1차 매수가 들어갔던가 아무튼 그렇고요. 이제 눌림목 구간에서 이런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고민을 좀 하다가 그냥 사실 이런 종목들은 장도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냅두면 간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굳이 추가 매수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또 워낙 그 스윙 개념으로 들어갔던 종목이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그러니까 가긴 갈 건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비중이 더 실려버리면 나머지 이제 계좌에 있는 이제 돈이 안 돌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 매수하는 것보다 나쁜 영향을 뭐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판단에 그러니까 우리가 추가 매수를 무조건 평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하는 추가 매수는 저는 사실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그냥 빠져나오기 위한 추가 매수. 예를 들어 내가 여기서 매수를 했고 여기서 매수를 해서 뭐 여기나 여기서 뭐 이제 번절하거나 익절하고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 기간 동안 1, 2, 3, 4, 5, 6, 7, 8, 뭐 8일, 9일, 10일 뭐 1, 2주 뭐 이렇게 또 여기서 내가 추가 매수하는 만큼의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는 추가 매수가 예를 들어 됐다고 했을 때 바로 반등이 나왔지만 추가 매수 되고 나서도 뭐 오랜 시간이 흐를 수 있잖아요. 이 종목은 워낙 좀 템포가 긴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다가 뭐 비중을 그렇게 많이 실을 수가 없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추가 매수까지는 하지 않았었어요. 어찌됐건 여기가 저희가 이제 매수가고 오늘 오전에까지는 시장이 좋았잖아요. 근데 밀리는 모습을 보면서 요거는 좀 좋지 않다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익절하고 나왔고요. 여기까지 하면은 15연승. 에스텍 파마도 저희가 오늘 익절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리딩반이 16종목 연속으로 수익을 좀 내고 있는 것 같고 누적이 한 100% 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까 보니까 12월 10일 이후로 지금 손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리딩반 회원님들한테도 그런 멘트를 좀 드렸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수익이 난다고 해서 뭐 비중 늘리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오히려 이렇게 계속해서 수익이 나면 이제 곧 뭐 손실도 좀 날 수 있겠구나라고 마음을 좀 굉장히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또 너무 오랜만에 손절 종목이 나오게 되면 또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시라고 제가 멘트까지 그렇게 좀 드렸던 부분이 있고요. 에스텍 파마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에서 요렇게 한번 매매해 볼 수 있겠다라고 미리 시나리오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 매매, 단타 매매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많은 투자자분들이 어떤 뭐 차트, 뭐 호가창 뭐 이런 거 가지고 수익을 낸다고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차트만 보면서 매매하시는 분은 제가 봤을 때 안 계시고 또 호가창만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보면 이제 스캘핑 하시는 분들이지 저처럼 이렇게 데이 트레이딩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요소보다는 어떤 그 시장의 흐름 뭐 테마와 섹터의 어떤 형성과 소멸 이 재료가 얼마나 셀 것인지 등등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서 매매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뭐 세 개의 매매를 했지만 사실상 SK 바이오랜드랑 에스텍 파마 같은 경우는 어떤 뭐 차트나 뭐 이런 걸로 제가 뭐 이런 거 전혀 참고하고 매매를 한 게 아니라
단순한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매매가 들어간 거죠. SK 바이오랜드도 그러니까 일단 어떤 투자 아이디어가 하나 생기면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관련된 종목을 보는 거고요. 그러면서 차트도 만들어 놨네 라는 걸 참고하면서 차트를 보면서 이제 매수의 어떤 맥점을 찾아서 들어가는 거죠. SK 바이오랜드도 SK 바이오팜 상장 이슈가 있고 얘가 상장이 안 될 리는 없기 때문에 상장이 돼서 호재로 반영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손해 볼 건 없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호재로 반영이 되면 노릴 수 있는 또 이익이 있기 때문에 봤는데 차트가 또 괜찮았습니다. 만들어가고 있는 모양새였고, 그래서 접근이 들어가서 수익을 내고 나온 종목이고, 에스텍 파마도 제가 방송에서 한번 다뤄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방송을 이렇게 스킵해서 보시지 마세요. 너무 제가 보면은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은 채널과 너무 많은 방송과 너무 많은 매체를 띄엄띄엄 보시는 경향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한두 개 본인이랑 맞는 거를 골라가지고 그게 뭐 유튜브든 뭐 카페든 방송이든 본인한테 맞는 본인이 좀 그래도 신뢰할 수 있는 뭐 전문가분들 한두 분 골라가지고 사실은 한 분이 제일 좋고요. 한두 분 골라서 이분들 것만 좀 깊이 있게 듣는 게 훨씬 좀 도움이 되지 여러 사람 거를 겉핥기식으로 보거나 읽거나 하는 거는 전 오히려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굳이 제 방송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송을 들으시더라도요. 그래서 뭐 에스텍 파마도 이때쯤이었던가요? 분명히 방송에서 제가 시나리오 이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얘가 비보존이 이제 직상장 이슈가 나오면서 뭐 이렇게 이제 관련주로 해가지고 급등이 좀 나왔었고 비보존이 임상 3상 20일 부근으로 됐었죠. 데이터를 뭐 이제 받는 시점이었고 그런 기대감을 오르다가 임상 3상에서 유의미한 결과값을 얻지 못했다는 소식 때문에 한가 가고 또 급락을 했잖아요. 근데 정확히 딱 요 구간에서 요 지지받았던 구간에서 주가가 하방 경직이 일어나고 이렇게 며칠 동안 이 주가를 특히나 여기가 10,000원이라는 의미 있는 가격대고 그때 방송에서도 정확히 말씀드렸습니다. 10,000원이라는 의미 있는 가격대고 여기서 일단은 주가가 잡혔다. 그렇다면은 주가가 아래로는 어느 정도 제한이 되었지만 위로는 또 예전에 HLB를 예로까지 제가 드리면서 이 투자의 매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HLB도 처음에는 시장에서 임상 3상을 실패로 받아들이고 급락이 나왔다가 뭐 이제 대표가 나와서 뭐 이런저런 해명도 했고 그 다음에 다시 유의미한 결과값을 얻었다라고 좀 발표가 번복되면서 급등을 했었죠. 그런 것처럼 뭐 비보존도 그럴 가능성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임상이라는 게 완전 뭐 실패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럴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비보존이 지금 뭐 직상장이 안 되면 우회상장이라도 하려고 지금 뭐 이렇게 좀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슈거리는 계속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접근해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제가 방송에서 이때 말씀드렸었고 저희 리딩반은 어제 종가 베팅이 들어갔습니다. 기가 막히죠. 어제 요 가격대에서 매수가 들어갔고요. 뭐 매수는 기가 막혔는데 매도는 조금 아쉬웠죠. 근데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도 목이 좀 안 좋아서 쉽게 낫지가 않네요.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제가 아는 정도 수준의 그냥 먹는 폭만 딱 먹고 나오는 매매를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서 뭔가 좀 매도 자체도 기계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물론 제가 아는 영역에서의 일단은 절반을 좀 덜어내고
일단 절반은 또 추가 뭐 상승을 좀 노려보기 위해서 절반 팔고 절반은 홀딩 하는 전략을 뭐 최근에는 좀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눌렸다가 뭐 제 생각보다 얘가 힘이 좋았어서 한 요 정도 그냥 주가에 멈춤을 바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가 눌렸다가 가는 경우도 있지만, 급등이 나와서 힘이 좋은 경우에는 주가가 그냥 멈춘 상태로만 있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얘가 들어올 때 돈 들어오는 힘이 괜찮아서 멈춤 상태에서 바로 가는 모습을 저는 원했었는데, 생각보다 좀 더 눌려서 나머지도 좀 매도를 했더니 그 다음에 날라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게 뭐 작아 보이지만 한 6%, 7%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세 종목을 수익을 내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저는 개인 매매로는 오늘 어제 이제 상따에서 넘어왔었던 써니전자를 오전에 완전히 발매도 해버렸어요. 이게 그래서 참 너무 많은 종목을 들고 오는 것도 그렇게 좋지 않다. 왜냐면 써니전자를 제가 오전에 이제 매도했던 게 굉장히 오전에 처리해야 될 종목이 제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써니전자라는 종목에 좀 집중을 할 수가 없었고, 만약 이 종목에 집중을 하고 있었다면 제가 자주 쓰는 기법이 상한가 가고 그 다음날 갭든 종목이 오전에 일찍 상한가 종목 근처까지 밑꼬리를 달면 이런 구간에서 반등이 정말 잘 나오거든요. 오히려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서 한 요 정도에서 매도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뭐 요렇게까진 제가 못 먹었을 것 같고. 근데 아무튼 어제 상당한 물량을 얼마 뭐 수익 내지 못하고 매도가 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뭐 다른 종목 계속 보고 그러느라고 오전에는 좀 매매를 못했고요. 오후장 눌림 구간에서 여기서 이제 좀 들어가서 아주 조금 이렇게 먹고 나왔던, 오늘은 써니전자가 정말 오랜만에 나온 정말 강한 시장 주도주였어서 이 종목을 진짜 많이 매매했어야 돼요. 근데 오늘 제가 반성하는 부분이 저도 좀 있고 이따가 뭐 말씀드리겠지만, 많이 매매를 못한 것 자체가 매매를 안 해서 수익을 뭐 손실이 안 본 것도 있지만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내가 매매를 못했다는 건 오히려 손실을 본 것만큼이나 좀 아쉬움이 느껴집니다. 써니전자는 아무튼 그랬고요. 아무튼 흥구석유는 상타를 하긴 했는데 일단 수익권으로 홀딩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비중을 뭐 엄청 많이 실진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이때 이렇게 보여줬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비중을 많이 실진 않았는데, 그래도 상따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재료 이슈의 강도 자체가 이번에는 저는 조금 다르다라고 봅니다. 이때 뭐 그냥 잠깐 단발성으로 뭐 드론이 이때 그 사우디 뭐 시설을 피격해가지고 잠깐 이슈로 올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요때랑은 지금 오늘 이슈는 조금 그 강도 자체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거는 상승세가 좀 더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일단 상단했는데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대응하면 되죠. 뭐 비중 많이 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S맥을 어저께 종가 부근에 조금 샀던 물량이 있고요. 요거 오전에 처리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제 최근 매매 중에 좀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매매는 있었어도 뇌동 매매라고 생각했던 매매는 없었거든요. 최근에 근 한 달 뭐 두 달 포함해서요. 근데 야, 오늘은 제가 도대체 이런 매매를 내가 왜 했지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후회를 많이 했던 매매입니다.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종목 자체도 이때도 기준봉 뽑고 이렇게 이제 죽는 모습, 얘가 좀 이런 모습이 있어요. 어떤 뭐 테마주 급등주의 성격이 아니라 정말 전형적인 수급주의 성격으로 뽑아내고 막 이렇게 이제 가는 모습이 아니라 쭉 뽑아내고 뭐 이렇게 이제 좀 밀리는 경향이 좀 있는 애라서
종목 선택도 잘못됐다라고 보여지고요. 보통은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15% 이상이, 여기서 여기까지 20%가 올랐잖아요. 근데 갭까지 뛰어서 올랐기 때문에 이 20%가 오르는 과정에서 이렇게 오른 게 아니라 지금 3분봉상 딱 두 개잖아요. 3분봉상 두 개로 이렇게 20%를 급등시키면 제가 눌림자리를 안 한다라는 나름대로의 원칙을 좀 가지고 있는데, 오늘 그 원칙이 깨지는 내동매매를 좀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시간 안에 15% 이상의 급등이 봉 한두 개로 나와버리면 쭉 뽑아놓고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매물 소화를 다 하면서 돈을 받아먹고, 이 주포가 돈을 쓰면서 올린 20%와 단기간에 순간적으로 급등시켜서 올린 20%는 그 올라간 상승의 질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신뢰도 자체가. 그래서 잘 안 하는 편인데, 얘가 이렇게 눌리니까 여기서는 잡고 반등해주지 않겠어라는 생각으로,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초보 시절에 가장 많이 했던 매매 실수가 근거 없는 매매를 자꾸 하는 것. 이 근거 없는 매매라는 거는 그냥 감에 의존해서 그냥 이럴 것 같아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정말 많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왜 이거를 사셨어요? 그러면은 그냥 오를 것 같아서요. 뭐 어디 뉴스가 좋아서요. 그냥 이런 게 이제 매매의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좀 매매를 할 수 있는 근거로는 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솔블의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도 뭐 여기가 시가고 여기가 저가인데 여기서는 뭐 반등 한 번은 나오지 않겠어? 라는 굉장히 아니라는 생각으로 여기서 이렇게 이제 분할 매수가 들어갔다가, 여기에 이제 이 저가, 오늘의 저가를 깨는 모습을 보고 바로 손절을 때리죠. 손절하고 나서 진짜 반성 많이 했습니다. 오랜만에 했던 뇌동매매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 개인 매매는 아무튼 마무리를 했고요. 센트럴 모텍도 장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패턴이고, 그러니까 양봉 뽑아놓고 윗꼬리 달린 양봉이죠. 윗꼬리 달린 양봉 뽑아놓고 이 기준봉의 어떤 한 3분의 1 가격 이상을 훼손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횡보 하면서 수렴시키다가 다시 한번 뽑아내는 이런 패턴 정말 많잖아요. 센트럴 모텍도 보고는 있었는데 아무튼 매수까지는 판단이 좀 못 들어가서 아쉬운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바이오도 제가 방송이 중간중간에 끊기는 느낌이 드실 텐데, 제가 자꾸 말하다가 기침 나올 것 같으면 물 마시고 방송 끊고 물 마시고 계속 그러느라고 조금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일바이오를 제가 어제 그 유튜브를 제가 참 계속 보다가, 지금 유튜브에서 구충제가 난리죠. 얼마 전에는 이제 개 구충제가 항암 뭐 효과가, 이 암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서 한번 이제 펜벤다졸이 난리를 한번 쳤었고, 최근에 유튜브를 보는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구충제가 지금 비염을 낫게 해준다. 요거를 떠나가지고 비염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로 지금 굉장히 건강에 뭐 도움이 된다라는 뭐 이슈가 좀 생겼어요. 알벤다졸인데 이게 근데 찾아보니까 기사로도 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관련주인 뭐 제일바이오랑 진바이오텍이랑 좀 봤는데, 제일바이오가 차트가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바닥을 딱 다지고 이렇게 이제 돌아나가는 흐름. 그래서 이거 만약에 내일 조금만 이렇게 좀 만들어주면,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주면 종가 베팅 한번 해봐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하고 제일바이오를 관종에 넣어놓고 보고 있었어요. 저희 리딩방 회원님들한테도 멘트도 드렸었고. 근데 장중에 갑자기 얘가 급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한 투자 아이디어가 맞았나라고 보고 있었는데, 뭐 이제 급등한 이유가 나오진 않았지만 찾아보니까
뭐 구충제 관련된 재료는 아니었던 것 같고, 뭐 중국에서 지금 뭐 폐렴 환자가 뭐 어떤 뭐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지 어쩐지 뭐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잠깐 좀 반등이 좀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세균 총리 후보자 관련주인 지금 수산중공업이 이 한 파동을 내고 지금 두 번째 파동에서 눌림목 구간에 안에 있거든요. 얘가 만약에 세 번째 파동까지 만들려고 하는 애라면 이 자리도 굉장한 매수 급소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자리고, 심상치 않죠. 기준봉 뽑아냈고 지금 2,500원 가격대를 3일 동안 지켜내면서 만약에 이제 이 가격대를 뚫어낸다라고 하면 최소한 여기 전고점까지는 한번 슈팅이 나올 수도 있겠죠. 2,800원까지. 아니면 이거 이제 수산중공업도 제가 어제 뭐 엊그제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임명될 부근 해가지고 한번 또 움직일 수도 있으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낙연 관련주인 국영GNM 오늘도 일단은 꼬리 좀 달아주는 모습인데요. 조금 이제 조정 구간으로 가지 않겠느냐, 일단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는데 뭐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워낙 지금 뭐 정치 테마에서는 이낙연, 안철수 이렇게 두 테마가 지금 독보적으로 보여지고요. 어제도 뭐 말씀드렸고 아까 뭐 이제 기사 보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야권 쪽이 굉장히 좀 약하죠. 상황도 좀 안 좋고 그래서 황교안 뭐 테마 말고는 지금 없기 때문에, 근데 이쪽은 조금 제가 별로 손이 안 간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앞으로는 뭐 계속해서 이낙연, 안철수 이렇게 두 테마만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서원도 일단은 여기서 이 박스권 안에서 비비고 있고 요 상단에서 이러다가 또 한번 뚫어줄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또 한번 뚫어주면서 서원이 대장으로 치고 나가고 그런 모습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구간 지금 박스권 이렇게 있잖아요. 박스권 이렇게 있는데 고가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매매하는 건 조금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겠다. 차라리 이 구간에 왔을 때 반등을 노려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아니면 아싸리 확실히 뚫는 거 확인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 구간 안에서 단타 매매를 하시는 게 낫지, 뚫을 것 같으니까 해서 여기서 매수하는 거는 저는 조금 리스크가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금 바이오 관련주들은 죄다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앞타바이오를 제외하면 거의 다 좀 파란불을 보였고요. 오히려 또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죠. HLB도 마찬가지고요. HLB도 혹시 얘가 요 구간까지 또 와준다라고 하면은 뭐 한번 매수 타이밍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찌됐건 어느 정도 좀 연속적으로 연일 오른 다음에 반등 후에 지금 하루 혹은 이틀 정도의 조정 구간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뭐 지수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지수도 한 4일 상승 후에 오늘 기껏해야 첫 음봉이고요. 최소한 한 2음봉까지는 우리가 기다렸다가 이런 구간에서 매수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오늘 사실 근질근질했어요. 바이오 관련주들을 조금 담아볼까. 근데 이음봉에 담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참았고요. 오늘은 뭐 이렇게 해서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